전문 분야 시즌즈,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명과 문화의 시간적 추이와 그 결과, 역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그러네요. 벌써 5번째예요. 예. 예. 오실 때마다 발걸음은 가벼우십니까? 조금 버겁소. 조금의 좋은 긴장감과 예. 설렘을 갖고 시청자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 청취자들과 만난다는 점에 예. 반가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늘 기대하면서 만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도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인간과 문화의 시간적 추이와 결과, 이제 드디어 역사학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5번째 오늘 주제는 역사학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데요. 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뽑다 보니까 문명과 문화 혹은 시간, 시간의 추이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되겠어요. 예. 뭡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요. 네. 글쎄요. 역사학을 우선 좀 개념을 정의한다면 네. 과거 시대에 인간과 사회가 이룩한 총체적 문화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냥 과거인 거죠. 그렇죠. 네. 지나온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네, 맞습니다. 하나의 학문. 지금 말씀드렸던 개념이 뭐 좀 길지만 키워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라는 점, 그리고 연구의 대상은 인간과 사회라는 점, 예.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이루어 놓은 그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학이 다른 학문, 여타 학문 혹은 여타 인문학과 가장 다른 고유한 특징은 현재 우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다룬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과거 시대의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이 역사학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이죠. 네. 그다음에 인간을 다루니까 인문학은 맞는데 고립분산적인 개별 인간을 다룬다기보다 사회 속에서의 인간이 모여있는 그 사회, 그거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역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온 모든 문화활동의 결과를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예. 인간의 큰 활동 가운데 정치적인 활동이 있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걸 정치학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너무나도 복합적인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죠. 그런데 역사학은 그 모든 활동이 다 연구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편의적으로 정치사, 경제사, 뭐 문화사, 과학기술사 이런 식으로 조금 분야는 나누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면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폭넓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역사학은 종합학문이면서 기초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라고 치면은 뭐 1년 전도 10년 전도 1초 전도 과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를 자꾸 강조했는데 어제 하루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가 됐죠. 예.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에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로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한 지 약 5분 10분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4년 9월 오늘이 4일. 4일인가요? 예. 9월 3일에서 9월 4일까지 24시간의 과거가 지나갔다라고 할 때 지난 하루가 어떨까요? 한 개인에 따라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렇긴 한데
지난 하루가 어제와 오늘 사이 하루가 역사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과거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반면 1945년 8월 14일과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똑같은 물리적인 24시간이 흘러갔어요. 예. 1945년 8월 14일과 15일 어떨까요? 이것은 이 하루는. 엄청 크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독립과 해방을 맞았던 그 하루의 24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 다시 말해 45년 8월 14일과 15일은 너무도 다른 전환점이 됐던 시간이 된 거죠. 이럴 때 많은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은 8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엄청난 시대 구분을 하면서 8월 15일 이전을 15일 이후를 현대사로 이렇게 분기점을 두는 거죠. 이렇게 역사학자에게 과거라는 거는 물리적인 과거라기보단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바로 객관화된 그런 과거화된 시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과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미래에 앞서가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과거라는 게 네.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주기도 하고 네.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현재의 모습을 갖는 데에는 과거와 많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역사학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역사학이 과거에 매몰된, 과거에 집착된, 과거에만 한정된 그런 것인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를테면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너무 멍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역사학이라는 게 과거에 집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나 심지어는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를 알아야만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도연명의 시 중에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네, 도연명의 이런 시구가 있고 홍상수 영화 감독의 영화 제목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고 그땐 틀렸다. 이 영화 제목, 이 시구를 만약에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이런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법률이 있고 과거에 관례가 있고 과거에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는 아마 그 과거 어떤 시대적 맥락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뭐 헌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겠죠. 예.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때 적용됐던 제도나 관례가 오늘날에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과 개혁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왜 과거의 그런 제도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만들어졌을까? 바로 과거의 근거를 알아야 미래와 현재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과 성장 혹은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과거는 이제 그만해. 우리 미래에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뿌리도 알고 뭘 알아야 앞으로도 나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연구 여기에도 늘 옳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과거에는 지구는 네모났어라고 다들 사실로 받아들였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학자들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게 맞아라고 실제 이게 맞다고 썼겠지만 이제 훗날에 가면 이게 좀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늘 옳지는 않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것은 모든 학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심지어 자연과학마저도 100% 진실과 진리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제기가 됐는데 뭐 그 유명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심지어 자연과학마저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정말로 올바른 진실과 진리를 전달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거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린다. 과거에는 혹은 상식이거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진리가 아니라 오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기록이나 과거의 성현들의 말씀 혹은 과거의 역사학자들의 문헌의 기록에 의존해서 역사 기록을 남기는데 물론 상당 부분은 그것에 근거해서 역사 서술이 되지만 과연 그게 맞는 사실일까? 이미 우리가 참고하는 역사 기록 자체가 주관적인 기록이거나 거기에도 이미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후대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스스로도 자성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예. 그래서 19세기경에 독일의 역사학자인 페르디낭 폰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으로서의 과학을,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정립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보통 실증주의 역사라고 하는데 너무 역사가 전설과 민담과 근거 없는 역사들이 하도 난무하다 보니까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 역사, 랑케의 주장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에는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역사학이 과거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과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참고하는 많은 자료나 기록들이 정말 사실일까? 두 번째는 그 자료를 해석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온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역사학자가 자료를 보는데 혹은 주관적으로 막 취사 선택하지 않을까? 이 자료만 보고 이쪽 자료는 방관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자료만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제 드로이젠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학자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실증주의학은 사실 매우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를 흔히 수정주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결국 역사학은 역사학자의 바로 스크리닝을 통해서 그걸 거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실증주의 역사를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결국 이런 실증주의 또 수정주의를 수렴하면서 PD님께서도 대학생 때 읽었던 유명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죠. 네. 우리가 대학생 학교 다니다 보면 꼭 사학개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필독서가 됐는데 이를테면 그런 책에서 이에치카는 과연 역사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의 말에 의하면 역사학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더욱더 엄중해지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요. 결국 역사학은 과거를 온전히 복원하고 해석하는 건데 기존의 자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네. 수많은 자료들을 다 간접 자료로 봐야 되고 필요하면 유물 자료, 고고학적 방법, 신화, 인류학 그리고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구전이나 또는 녹취록이라든가 수많은 가능한 자료들을 모두 섭렵해서 가능한 한 과거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과제를 안고 있게 된 거죠. 예. 지금은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실증주의를 지나왔고 이제 수정 역사학
시대를 지나갔고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 모든 점들을 수렴하되 네. 다만 오늘날 역사학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면 그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거대한 담론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 왕조가 바뀌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혁명이 일어났는가. 물론 이런 주제들은 과거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네, 과거에는 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마치 격동하는 그런 네. 큰 담론들이 매우 중요해서 이런 주제들을 주로 우리는 정치사, 또 경제사, 제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는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런데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에서 넘어오면서 과연 역사는 그렇게 거대한 담론과 주제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저 시골에 있는 한 농부는 그들의 일상에서는 전쟁과 혁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그들의 일상사는 큰 변화 없이 지속 가능한 일상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런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일상의 사회, 작은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보고 심지어는 20세기에 심리학이 발달한 이후에는 인간의 지성사, 심리학적인 심정사 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바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프랑스의 이제 루시앙 페브르나 마르크 블로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제를 좀 다른 데도 관심을 가져보자.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전쟁만 하고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도 매우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테마다. 그래서 그들이 프랑스에서 네. 바로 사회경제사 일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게 됐는데 그 이름을 따서 아날이라고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날 학파의 시작이에요. 아. 그 이후에 뭐 페르낭 브로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조르주 디비에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가족에서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그리고 정보통신의 관계, 우리가 독서하는 모든 일상사, 맛있는 음식을 찾는 기호에 대한 역사, 이 모든 게 사실 너무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하찮은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것들,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역사학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큰 흐름의 변화가 있네요. 예전에는 이제 큰 주제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역사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이제 미래에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될 텐데 어떤 점에 관심을 둘까요? 미래 역사학자들은? 뭐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사회 변화 양상을 주로 많이 관심을 갖죠. 아, 사회가 변화해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오죽하면 인류 역사의 뭐 1차 혁명이다. 뭐 흔히 농업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같은 제2차 혁명, 정보통신혁명 같은 3차 혁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4차 혁명의 시대다. 뭐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데 과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현재가 과연 4차 혁명에 준할 정도의 큰 전환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고 네. 항상 위기이고 격변의 시대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런 행성 안에서 우리는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도 지구나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생명체이고 하나의 유기체인데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서 우리는 수많은 자연과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게 이제 환경사라든가 에너지 또 대체 에너지 또 환경 오염을 비롯해서 왜 우리가 핵에 대한 문제를 또 관심을 갖게 되는가. 드디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 전체의 존망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 전체에 모든 위기를 가져올 정도의 가공할 만한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지구라는 환경을 파괴하고 눈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이 지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결국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수많은 자연과 생명체와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처음에 자연에서 출발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니 환경, 에너지를 생각하는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가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 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다시 네.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요즘에 이제 주요 관심사들은 역사학이지만 인간 자체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과 생명 공동체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역사학이라는 게 저는 오늘 또 다시금 배우게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